독서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지만 책을 읽고 싶은 이거 강아지 욕구가 더 강해서 책을 읽고 할 일을 좀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이상하게 요즘에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이 잘 안 읽혀져서 새로운 책 인생의 태도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2장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The choice is yours 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부분을 차례대로 한번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지금 녹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자꾸 생겨서 일단은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내성적인가요? 예민한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좀 자기가 타고난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그 대답을 해보자면 질문에 대해서 말이 약간 꼬이고 있네요.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독서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성적인가요? 저는 내성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외향적인데 굳이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중간. 그래서 영어로는 ambivert죠. 그래서 ambivert인데 내성적인가? 굳이 내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외향적인 것보다는 지금 내향적인 부분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책을 읽고 막 운동을 하기 전에 정말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운동을 해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 그 시간이 물론 그 가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재밌기도 하지만 집에 오면 뭔가 조금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별로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느낌? 근데 운동을 한 뒤로부터는 약간 좀 생활 자체가 그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그냥 운동을 하는 시간. 왜냐면 친구들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좀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 같아. 그 시간에 스코어링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서부터 아무래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정말 재밌기는 하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막 예전에는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19 팬데믹 그 기간 동안은 거의 100%였죠. 100%가 정말 나와의 시간. 그래서 그 기간이 저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내 자신과 대화하고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굳이 하자면 9대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향적인 길을 뭐 좀 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는 막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물어보고 좀 그랬다면 요즘에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답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책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진짜 이 한 문장에도 이 하나의 이 짧은 이 질문 당신은 내성적인가요? 이 질문 하나에도 이렇게 답변이 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내향적이기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예민한가요? 저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예민한데 그 예민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아주 자극에 취약하다, 자극을 잘 받는다라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예민함은 어디서 나왔나? 라고 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예민한 편이고 내 몸이 아주 자그만 자극에도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제 몸 자체가. 그래서 어떠한 호르몬이든 쉽게 잘 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민한 거고 후천적인 그 자란 환경 자체도 좀 예민함이 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민했고 그 예민함이 싫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것도 왜 예민한가? 나는 이 예민한 이 것이 싫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예민함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 아마 극복을 하게 된 건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 예민한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운동을 하면 몸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 버리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그 예민했던 거, 자극을 받았던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내가 급하게 할 일이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저는 겨를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민한 걸 정말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타고난 내 신체적인 조건, 성향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민한데 지금은 이 예민함을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수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장점으로 바뀌었어. 이 예민함이 신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저의 하루의 목표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성장한 나가 되는 것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하루에 얼마나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가 다이돌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을 잘 분비를 하느냐, 많이 분비를 하느냐, 그것들이 분비가 됐다라는 그 상태는 제가 그만큼 어떠한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예를 들자면 책을 읽고 있는 거겠죠. 책을 읽는 것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몰두를 해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면 책을 읽을 때는 다이돌핀이 극대화되고 운동을 할 때는 도파민, 엔도핀이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 몸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호르몬들이 나오는 그때를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몸으로. 아무래도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죠. 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이 성향을 지금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도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자, 예민한가요? 네, 예민합니다. 저는 예민하고요. 예민하지만 이 예민한 나의 성향은 사실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장점으로 승화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전 진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 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뇌가 쉬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뭐 생각할 게 없으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거나 미래 걱정을 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냐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는데,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겨를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겨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제 루틴이 있으니까. 또 제가 루틴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했죠.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빨리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이돌핀을 분비하고 싶은데, 그리고 빨리 운동 들어가고 싶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 정말 예쁜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라떼도 마시고 싶고, 할 일들이 많다 보면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걱정을 하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하는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걱정할 겨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을 하자면,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라고 하면 저는 걱정을 할 겨를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네요. 자, 다음 질문, 찾아간 질문 한번 답해보도록 할게요. 겁이 많아서 앞에 나서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네, 저는 진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걸 무조건 용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지금 예민한 거와 상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좀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호르몬이 잘 쉽게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호르몬이 나올 상황을 최대한 피해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들지를 않아요. 이걸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야, 난 용감한 사람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겨야 돼, 무조건 모든 걸 이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상황을 제어합니다. 최대한 제 시간을 제어하고, 제 감정을 제어하고, 제 생각을 제어하고, 제 행동을 제어하고, 제 인생을 제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실력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수련하고 훈련하고 또 나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많이 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상황을,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화가 많은 사람인가요? 화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를 한번 진짜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좀 내 예상과 빗나가는 부분, 내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불편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 화가 나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화가 나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냥 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걸 행동이나 온몸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화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재로서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온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미성숙한 거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미성숙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좀, 이게 되게 미성숙하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참 어리석게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저는 조금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없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미성숙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습관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게 정말 근데 습관이 들어 있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제가 혼자 체득한 건지 모르겠지만 화를 그렇게 막 표현하는 게 내 온몸의 습관으로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한 3분을 참아보고 그 다음에는 5분을 참아보고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분을 참아보고 뭐 1시간을 참아보고 이렇게 시간을 좀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겨도 먼저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습관이 그냥 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가 있는데, 작가가 있는데, 배철은 선생님이십니다. 배철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은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흠모하는 나, 내가 정말 나를 자신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가 났다고 해서 바로 분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났더라도 침착하고 평온하게 현명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흠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나도 일단은 참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간을 보내봅니다. 하는 게 있네요. 저는 운동하러 가네요. 너무 많이 화가 나면 운동을 하러 가서 그 화를 그냥 풀어버려요. 이게 화가 에너지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질문에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화가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계속 고수하는 게 두렵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믿는 바를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정말 강했는데 요즘에는 좀 유연함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에 대한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수 있다 라는 좀 이런 유연함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자신이 믿는 바를 계속 고수하는 게 두렵나요? 아니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잘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웃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요즘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웃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맥락에 맞지 않더라고요. 제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그렇고, 아니면 영상에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도 이게 조금 대화 자체도 부드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 부분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고쳤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못 먹을 요리를 만드나요? 저는 요리를 해보니까 요리가 정말 재미도 없고 또 요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의 젬병인가요? 스포츠라기보다는 운동? 저는 운동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잘합니다. 지금 거의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목표, 제가 원하는 그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5년 한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한 4년 정도 했고, 그리고 골프를 이제 시작한 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뭐 골프는 아직 즐겁고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필라테스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대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 되게 내성적이야. 내성적이라는 게보단 나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가 이해를 해줘야 돼. 이렇게 진짜 미성숙하고 폭력적인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나의 선택이다. 저는 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저 역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관점에 약간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린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해도 매일 책을 읽고 싶고 매일 운동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는 보면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게 똑같은 답변이에요. 바쁘다,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근데 사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여유가 있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 자체를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의지력이 약하구나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력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의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개선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모든 걸 이제 다른 것에 책임을 돌려버리면 내가 이런 건 부모 책임이고 사회적인 책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행복하지 않는지, 왜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전 제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내일 억만장자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억만장자가 되어도 저의 똑같은 루틴을 그대로 실행을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정돈을 하고 또 운동하러 갔다 오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좀 풍경을 즐기고 커피 마시고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또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지금 또 이야기가 3000% 빠지는데, 제가 그냥 라떼를 마시다가 그 슈거 프리,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캐러멜, 그 커피에 넣는 캐러멜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대, 주문을 했어요. 그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그걸 마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3일 전인가 캐러멜 마키아로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억만장자가 되면 그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면 넌 뭘 할 것인가. 지금 똑같은 생활을 할 테니까요. 똑같은 루틴을 할 테니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매 순간은 몰입에 들어가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만든 캐러멜 마끼아로, 물론 초콜릿은 넣지 않겠지만 라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캐러멜 넣어서 커피 마실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재즈 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 책 읽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책 읽을 때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고 이 지금 그러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상쾌하고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픈 거 없이 그리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핑계를 대는, 저도 과거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아와야 된다.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을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쵸? 태도의 문제.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을지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왜 못했지? 어제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왜 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제 조금 게을렀구나, 다른 일로 해버렸구나, 내일부터는 그러면 이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는 이 모든 그 태도죠. 맞아요, 저자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태도 자체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맞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가로막는 일,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일, 가로막는 일도 제가 선택할 수 없죠. 이 가로막는 일들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선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모두 내 선택이에요. 모두 나의 몫입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80%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열심히 해도 정말 한 99%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도 또 어떨 때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내가 선택을 해도 그 결과 자체는, 물론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확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제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행동력 있고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조금 한 80% 동의하고 20%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독서노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